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2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처리 조건에 이제 부합하는 SQL문이 이제 완성이 되도록 가로 1, 2, 3번에 적합한 그 명령어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처리 조건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SQL문이 쭉 써져 있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SQL을 보니까 인설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인설트가 나오고 바로 뒤에 이제 구멍이 빵 하고 뚫려 있는데 인설트가 나오면 바로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인설트 인투가 나와야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테이블 명이 나오고 이제 필드 명이 쭉쭉쭉 나오고 그리고 이름하고 부서하고 주소를 이제 집어넣겠대요. 그때 이름은 이제 윤정희로 부서는 이제 영업부로 그리고 주소는 이제 마폭으로 그 값을 이 값들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값들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 때는 그 앞에다가 우리가 밸류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밸류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거 보니까 우리 업데이트가 나왔어요. 업데이트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테이블 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을 이제 갱신하고자 하는지 그 값을 우리가 입력하기 전에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set을 이제 입력해 줘야죠. 해서 업데이트 set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조건이 있으면 where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문제는 우리 SQL의 기본 형식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그 문제입니다. 네, 우리 처리 조건 보자고요. 처리 조건에 보니까 이제 사원 테이블이 있대요. 그 사원 테이블에 이름은 이제 윤정희로 그리고 부서는 이제 영업부로 그리고 주소는 이제 마포구인 그 사원에 정보를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제 insert into라고 쓰고 사원 테이블에다가 이름하고 부서하고 주소를 입력하겠다. 그때 이 값들은 values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값들은 얘네들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처리 조건 이제 두 번째 거 보니까 사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름이 이제 임선호라는 그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의 부서를 이제 기획부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라고 써주고 사원 테이블이다라고 해서 테이블 명을 써주고 사원 테이블에서 어떤 값을 이제 갱신할지 어떤 값을 이제 변경할지 그거를 set 뒤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를 기획부로 변경해 달라. 그때 모든 사람의 부서를 기획부로 싹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이름이 임선호인 그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where이라고 해서 조건으로 이렇게 이름이 임선호랑 똑같은 그 사람만 대상으로 해달라. 이렇게 우리 조건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DML의 기본 형식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그 문제죠. DML의 기본 형식, 그거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데이터 조작어 DML이요. DML에 보게 되면 이제 네 가지 이제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select 구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insert가 있고, 우리 delete가 있고, update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보게 되면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select 구문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에서 특정 이제 튜플을 이제 검색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select 구문이죠. 그리고 우리 inser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테이블에다가 새로운 이제 튜플을 이제 삽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우리 인설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딜리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테이블에서 튜플을 이제 삭제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딜리트죠. 그리고 업데이트는 테이블에서 튜플의 내용을 이제 갱신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업데이트요. 해서 우리 데이터 조작어에 보게 되면 select다, insert다, delete다, update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기본 형식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delete요. delete는 이제 튜플을 이제 삭제할 때 사용하는 건데 기본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delete라고 써주고 from 뒤에다가 이제 테이블 명을 써주고 그리고 특정 조건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where저를 이용해서 where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모든 레코드를 싹 다 이제 삭제하겠다 그랬을 때는 where저를 이제 생략해 주면 돼요. 그러면 해당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레코드가 싹 다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레코드가 삭제가 되는 거지 테이블 자체가 이제 삭제되는 건 아니죠. 해서 테이블은 그냥 그대로 남겨주고 테이블 안에 들어있던 그런 레코드 튜플들만 싹 다 이제 삭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업데이트요. 업데이트가 이제 튜플을 이제 우리가 갱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얘의 기본 형식은 우리가 지금처럼 업데이트라고 쓰고 뒤에다가 이제 테이블 명을 써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셋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어떤 속성에다가 어떤 값으로 이제 갱신할 건지 그 데이터들을 이제 속성명과 함께 쭉쭉쭉 계속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줄만 쓰게 되면 우리 해당 테이블에서 해당 속성의 데이터를 전부 다 싹 다 일괄적으로 다 바꿔주는 거고 내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갱신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where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조건에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을 찾아서 해당 속성의 데이터를 어떻게 바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튜플을 이제 검색하고자 할 때 우리가 select 구문을 쓰는데 select의 기본 형식은 select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테이블명과 이제 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쭉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이 속성들을 이제 어디로부터 검색할 건지 우리가 테이블명을 이제 뒤에다가 쭉쭉쭉 이제 써주면 돼요. 테이블이 하나면 하나만 쓰면 되겠죠. 테이블이 여러 개다. 그러면 여러 개 이제 테이블명들을 쭉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줄만 쓰게 되면 해당 테이블에서 모든 속성들을 전부 다 이제 보여달라 그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내가 검색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where를 쓰고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붙여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검색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insert 이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튜플을 이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insert into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속성들의 레코드 튜플을 이제 삽입할 건지 그걸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그 해당하는 값이 이제 어떤 건지 valu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 속성을 내가 만약에 두 개를 썼으면 이 데이터도 이제 내가 두 개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속성을 만약에 5개를 썼다. 그럼 데이터도 당연히 5가지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속성과 이제 데이터 개수 그리고 데이터 유형이 전부 다 일치해야 튜플이 정상적으로 이제 삽입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속성들을 전부 다 이제 내가 삽입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 속성명을 내가 생략하고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들만 삽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단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걸 검색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select 구문과 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요. insert into라고 쓰고 테이블명과 속성명을 쭉쭉쭉 쓰고 그 다음에 select 구문을 이용해서 이곳에서 이제 검색된 그 데이터들만 테이블에다가 이제 삽입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select 구문과 함께 insert 구문을 같이 이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select 구문이요. select 구문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select 구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 형식은 select from where하고 요 세 가지가 이제 기본 형식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를 더 추가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distinct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중복되는 튜플이 있을 때 뭔가 이제 검색했을 때 중복되는 튜플이 있을 때 그 중복되는 그 데이터를 한 번만 표시할 건지 여러 개 다 표시할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지정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볼 때 우리가 그룹으로 이제 지정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룹 바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 이제 속성명들을 이제 쭉쭉쭉 써주면 이 해당하는 이 속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룹으로 설정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룹을 이제 지정할 때 조건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해빙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해서 그룹 바이 해빙은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해서 이 해빙절은 그룹 바이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뭔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이제 튜플들을 싹 다 이제 검색을 하고 나서 그 검색된 결과를 보고자 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정렬해서 보겠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오더바이를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더바이라고 쓰고 뒤에다가 이제 속성명을 써주고 오름차 순할 건지 내림차 순할 건지 이렇게 이제 지정해서 우리가 정렬 방식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오름차 순할 때는 ASC를 쓰고 내림차 순하겠다 DSC를 쓰면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ASC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오토바이가 나왔는데 속성명만 써져 있고 ASC다, DSC다 이런 게 없을 때는 ASC가 자동으로 이제 붙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이 ASC는 우리 생략하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셀렉트 구문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검색을 할 때 알리아스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학생 테이블인데 학생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그 필드명으로 들어 있어요. 이름이라는 그 필드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이제 검색을 하고 나면 이름 그리고 여러 사람의 실제 이름들이 쭉쭉쭉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근데 나는 이름이라는 제목 말고 나는 성명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는 표시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알리아스를 이용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별칭으로 우리가 성명이다. 그렇게 이제 써주면 그 해당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타날 때 그때 그 제목이 이제 성명으로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됩니다. 해서 알리아스라는 것도 쓸 수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조작어에 보게 되면 이제 셀렉트다, 인설트다, 업데이트다, 딜리트다 해서 그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기본 형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